이번 시간에는 미분과 어림값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미분과 어림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노트 필기 준비 다 되셨나요? 필기 준비를 하시고 동영상을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분을 우리가 다시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챕터 3 미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한 지 여러 시간이 지났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절 3.9절에 와서 우리가 미분을 다시 정의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우리가 똑같이 미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여태껏 이야기하던 미분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미분을 다시 정의하려고 그럽니다. 실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두 개가 다 미분이 돼버렸는데 영어로는 원래 다른 용어로 부르던 개념이었습니다. 자, 미분과 미분을 비교해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미분, 데리버티브. 옆에 우리가 미분이라고 부르던 그런 개념이 있는가 하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미분은 영어로는 디퍼렌셜이라고 불리는 전혀 다른 미분입니다.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약간 다른 개념의 미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리버티브라는 이름의 미분은 무엇이냐? 네, 데리버티브가 뭐 디라이브, 뭐로부터 유도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도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분 대신에 도함수가 무엇이죠? 위에 있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로부터 유도된 함수라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미분을 도함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렇게 유도된 함수, 원래 주어진 함수로부터 유도된 함수, 데리버티브라는 미분은 그 의미가 무엇이었었냐면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를 미분 작용소 뒤를 작용해서 f'x로 보내는 이런 과정 또는 이렇게 계산한 도함수들을 우리가 미분, 데리버티브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거와 약간 다른 의미의 미분, 디퍼렌셜은 무엇이냐? 디퍼렌셜 라는 이름의 미분은 무엇이냐? 자, 이거 어떤 변수가 있을 때 변수 x의 변화량, x가 얼마나 변화됐느냐라는 걸 우리가 델타 x로 적었습니다. 변화량이란 이름 또는 증분, 인크리먼트라고 불렀었죠. 자, 그럴 때 요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극한으로 보냈을 때 그걸 라이프니츠는 dx분의 dy 이런 걸로 적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델타 x를 극한으로 보내서 dx라고 표현한 이게 미분입니다. 이게 디퍼렌셜입니다. 그래서 x 변수의 변화량을 델타 x로 적었을 때 이 dx의 의미는 x의 미세한 변화량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dx를 리밋 델타 x에서 델타 x가 증분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의 극한을 그럼 미분 디퍼렌셜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이걸 혹시 무한소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가끔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의 극한은 뭐죠? 0입니다. 0. 그냥 0이에요. 그죠? 무한소 아닌가요? 여러분, 무한소라는 개념은 수학적으로는 엄밀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 없습니다. 무한대는 있습니다. 무한대는 임의의 실수보다 더 큰 그런 숫자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실제 실수의 집합에 무한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연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비해 무한소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보통 흔히 하는 오해가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러면서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런 개념을 무한소로 정의하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0보다 크면서 0에 점점 가까이 가면 그냥 0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실수에다 무한소를 집어넣고 어떤 새로운 넘버 시스템, 수체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증분을 점점 0으로 보내서 미세하게 볼 때 표현한 이 dx라는 디퍼렌셜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한소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어떤 함수 관계 생각을 해보죠. 함수 관계에서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럴 때 여기 x란 점에서 델타 x만큼 움직였습니다. x 플러스 델타 x만큼 움직였습니다. 네, 그럴 때 요 x 점의 간격이 델타 x, 그럴 때 대응되는 함수값들의 간격을 우리 델타 y라고 적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서 f 프라임 x 도함수를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도함수 f 프라임 x가 만약 델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여기 부등호를 2번 썼다면 1보다 굉장히 작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굉장히 작으면 또는 0에 굉장히 가까우면 델타 x분의 델타 y하고 이 도함수가 이제 비슷해질 겁니다. 그렇죠? 요 비슷해진다라는 걸 델타 y 입장에서 보면 델타 y가 f 프라임 x 하고 델타 x의 곱과 비슷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럴 때 요 델타 x라는 게 x의 미세한 변화율 또는 미분 dx라는 꼴로 쓰면 그때 좌변이 y의 미세한 변화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 디퍼렌셜은 그 자체로 dx 자체가 어떤 숫자로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x의 변화율과 x의 미분과 x의 디퍼렌셜과 y의 디퍼렌셜이 어떤 관계냐라는 걸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퍼렌셜, 미분을 엄밀하게 정의를 써보자면 자, fx, y는 fx가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럴 때 dx라는 게 독립변수 x의 디퍼렌셜입니다. 그리고 dy는 종속변수 y의 디퍼렌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독립변수의 디퍼렌셜, 종속변수의 디퍼렌셜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정의입니다. 데피니션. 정의는 종속변수의 디퍼렌셜이 독립변수의 디퍼렌셜하고 여기 요 관계식으로 생각해 보죠. 여기서 델타 x가 점점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면 델타 y도 0에 가까워질 텐데 그 0에 가까워지는 b가 여기에 f 프라임 x만큼의 비례상수 b를 갖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x, dy 자체가 어떤 그 자체로 숫자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독립변수의 디퍼렌셜하고 종속변수의 디퍼렌셜이 이런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저걸 우리가 디퍼렌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제 구체적인 함수의 디퍼렌셜을 어떻게 적어야 될 거냐? 가령 y가 함수 x제곱 더하기 3x라는 함수의 스퀘어 루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y의 디퍼렌셜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건 독립변수 x의 디퍼렌셜의 몇 배 꼴인지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의 디퍼렌셜을 구하라라는 이야기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거기다가 뒤에 독립변수의 디퍼렌셜을 곱해주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 함수가 x제곱 더하기 3x의 2분의 1승이니까 먼저 2분의 1승을 미분하기로 해요. 그럼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3x 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있고 거기다가 곱하기 2x 더하기 3에다가
이만큼이 지금 이 함수의 미분이었습니다. 여기다가 dx, x의 디퍼렌셜이 곱해져 있는 이런 꼴이라는 겁니다. 정리해주면 분모의 2배의 루트 x제곱 더하기 3x 그리고 분자가 2x 더하기 3에다가 dx가 곱해져 있는, 그래서 종속변수 y의 디퍼렌셜은 독립변수 x의 디퍼렌셜의 몇 배 꼴인지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데리버티브라고 부르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미분 공식들이 디퍼렌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분의 디퍼렌셜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K는 어떤 상수입니다. 그리고 독립변수를 X로 적을 거고, 그리고 U와 V, 나머지 다른 변수들은 정속변수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럴 때 우리 미분 두 가지 다른 미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분은 데리버티브라는 이름의 미분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디퍼렌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를, 상수 K를 ddx로 미분하면, 상수를 미분하면 0이죠. 그죠? 이걸 디퍼렌셜 입장에서 보면 dk, 상수의 디퍼렌셜은 이건 독립변수 x의 디퍼렌셜, dx가 지금 x의 디퍼렌셜이죠. 독립변수가 변화하는, 독립변수의 미세한 변화량의 몇 배 꼴이냐라는 걸 적어준 게 이 디퍼렌셜이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죠. 독립변수가 얼마나 변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또 k배의 u, 독립변수 u를 상수 k배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미분을 하면, ddx로 미분을 하면 k가 바깥으로 나가고 dx분의 du 이렇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디퍼렌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u라는 정속변수가 있는데 그 정속변수를 k배를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속변수의 디퍼렌셜을 계산하면 k가 바깥으로 나가고 du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데리버티브에 대한 미분 공식에서 분모 dx 생략하고 그냥 써준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이후 다른 미분 공식 합에 대해서 우리가 ddx로 미분을 할 때 u를 x로 미분하고 v를 x로 미분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u와 v라는 두 개의 정속변수가 더해져 있을 때 이거의 디퍼렌셜을 계산하라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의 u 플러스 v의 디퍼렌셜은 이 함수를 x로 미분하고, 즉 이만큼에다가 거기다가 dx를 다시 곱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dx를 다시 곱해준 겁니다. dx를 곱해주면 u를 x로 미분한 거에다가 dx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du죠. 그래서 또 v를 x로 미분한 거에다가 dx를 다시 곱해주면 그게 바로 v의 디퍼렌셜입니다. 그래서 역시 분모에 있던 dx가 없어지고 분자 예상되는 부분만 써준 게 디퍼렌셜에 대한 미분 공식입니다. 자, 이 미분 공식들은 이후 곱에 대한 미분법. 자, 곱에 대한 미분법이 뭔가요? 곱은 먼저 한쪽씩 써볼까요? u를 놔두고 v를 먼저 미분하는 거 써볼게요. v를 미분하고 또 v를 놔두고 u를 미분하는, 한쪽씩 이렇게 미분해 줘야 되죠. 그럼 u와 v가 곱해져 있는 이 함수에 대한 디퍼렌셜을 계산하라. 이 디퍼렌셜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 함수의 미분을 먼저 하고 좌변처럼 이렇게 미분을 하고 거기다가 dx를 곱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dx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다 dx를 곱해주면 u가 있고 거기
v를 dx로 곱한 거에다가 dx를 곱한 걸 우리 v의 디퍼렌셜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v가 곱해져 있고 거기다가 u를 x로 미분한 미분 값에다가 dx를 곱하면 그게 바로 u의 디퍼렌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마찬가지 미분법에 있었던 곱의 미분법 공식에 양변에 dx를 곱해서 분모에 있는 dx를 다 없애준 겁니다. 자, 이 관계식은 몫에 대해서 나눗셈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또는 더 복잡한 함수들의 미분 공식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자, 이 경우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v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분자는 먼저 분자를 미분하고 거기에 분모를 곱해야 됩니다. 분자 u를 미분하고 v를 곱해줄 건데 편의상 앞에다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분자는 가만히 놔두고 분모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걸 v분의 u의 디퍼렌셜 꼴로 적어주면 그러면 v분의 u라는 몫으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한 거에다가 dx를 한번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dx를 곱해주면 결국 이 식에서 분모에 있는 dx가 사라지고 v제곱분의 v배의 du 빼기 u배의 dv 꼴로 v분의 du의 디퍼렌셜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u의 n승의 미분을 생각해 보죠. u의 n승을 x로 미분을 하면 그러면 n승은 n 바깥으로 나가고 u의 n-1승에다가 du, dx 이런 꼴로 적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데리버티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디퍼렌셜이 로 써보면 그럼 u의 n승 종속변수 u를 n승 거듭 제곱한 거에 디퍼렌셜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dx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n 곱하기 u의 n-1승에다가 du가 곱해져 있는 이런 꼴로 그 디퍼렌셜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디퍼렌셜의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점에서의 주어진 함수값을 알고 있을 때 그 점과 약간 떨어져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어떻게 어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값 또는 근사값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함수 f의 x점에서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x를 델타 x만큼 움직여서 약간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f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걸 우리가 어림해 보겠습니다. 자, 도함수 f'x는 극한으로서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 이니까 델타 x가 적을 때 이 두 값이 비슷한 가까운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 분자가 델타 y를 쓴 거죠. 네,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림하고 싶은 값이 여기 있는 x에서 델타 x만큼 움직여 그 점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f의 x 플러스 델타 x만큼 움직일 위치에서의 함수값으로 식을 정리해 보면, 물론 등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값이 근사적으로 델타 x가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fx가 반대로 넘어가고, 그럼 fx 넘어가면 마이너스 fx가 플러스로 될 거고 델타 x가 여기다 곱해져서 플러스 f 프라임 x의 델타 x 이런 꼴로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x에서부터 델타 x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x에서의 함수값에다가 도함수의 함수값 곱하기 델타 x 요 정도로 어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할 어림값 공식입니다. 기하적으로 보면 이건 x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 그 접선에서 x 플러스 델타 x의 위치를 값을 계산한 겁니다. 자, 이런 어림 공식을 구체적인 함수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4는
2인 걸 알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루트 4.6의 어린 값을 계산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함수 fx라는 함수는 루트 x. 그럴 때 루트 4.6은 f의 4.6은 루트 4가 2인 걸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f 안에 4라는 점하고 플러스 4라는 점에서부터 0.6만큼 이동된 점에서의 값을 어림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근사적으로 4에서의 함수값에다가 플러스 4에서의 미분값 곱하기 델타 x. 자,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를 미분하면 x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루트 x 분의 1 이런 꼴이죠. 그래서 이 값은 2에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에 0.6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비눗방울이 있는데 반지름이 3cm입니다. 거기서 이 방울 안에 공기가 팽창을 해서 반지름이 3.025cm로 커졌습니다. 자, 구형의 비눗방울이 이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증가할 때 그럼 그 건널비가 점점 증가할 텐데 건널비가 얼마나 증가할 건지 그걸 어림해 보라는 거예요. 자, 반지름하고 건널비 사이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냐면 반지름이 r인 9의 건널비 에리어는 4파이 r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럴 때 건널비의 증가량이라는 건 델타 A를 계산하는 뜻이죠. 그죠? 반지름이 r 3cm에서부터 델타 r 0.025cm만큼 증가했을 때 그때 건널비는 얼마나 변화될 거냐? 자, 이건 그럼 근사적으로 미분하면 얘를 r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8파이 r 있고 그리고 델타 r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파이 r은 3 그리고 델타 r은 0.025. 지금 여기 단위가 미터. 그래서 전체 단위는 미터의 제곱. 여기가 네, 그렇죠? 미터의 제곱. 넓이의 변화량이니까 미터의 제곱 단위를 갖게 되겠죠. 오늘은 미분과 어림값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